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화사입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한 애가 이제 어제 와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얘기하라고 강의 하고 갔는데요. 아이들이 참 즐거워 했는데, 반수를 하고 싶다는 말을 그러니까 언뜻 비춰서 이렇게 재수하고 반수, 편입하고 수시, 요거의 가능성하고 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어쨌든 이제 재수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대학을 다니면서 수시를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형들이 있어요. 내신이 어느 정도 좋은데 수시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시가.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시 써요.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을 보고 2학기 때는 아이들이 거의 신경을 덜 쓰는데 고3 2학기를 어느 정도 잘 마무리를 하는 학생들은 다시 수시를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강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작년도에 쓴 거를 개량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치고 면접 준비, 면접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이 정보를 찾아서 이거 제출을 하면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이쪽 대학을 정리를 하고 다시 A에서 B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면접도 안 하고 자기소개서만 고치는 전형으로 다시 써서 충남대 가다가 인서울 해가지고 뭐 같은 수학과인데 충남대 수학과에서 인서울 수학과로 바뀐 학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수시에서 지원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 포기하고 있죠. 그 내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횡적으로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A과를 다녔는데 이게 C과를 다녔는데 전혀 이게 적응을 못 하겠는데 다시 수시를 써가지고 이 D과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를 옮기든지 학교를 옮기든지 할 때 이게 부담이 최소화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있는데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바라지 않는 대학에 갔을 때 이 대학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활용을 이제 거의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렇게 대학 입시는 이제 상대적이거든요. 자기가 잘해도 그 해에 따라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음 해는 이걸 쓰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만 이게 확률이 그다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대학을 바꿔줄 때는 권장합니다.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보다 나는 더 아는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고려 사항이에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두 번째로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이제 1차로 쉬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3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2차일 수도 있어요. 2차, 3차, 2차, 3차. 편입을 하는데 그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고요. 영어만 시험 보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와 전공 과목 일부를 시험 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경우에 편입 시험을 준비할 필요성도 있어요. 어떤 여유를 좀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장기 계획을 삼아서 1학년 때 편입해도 되고 2학년 편입해도 되고 뭐 이렇게 편입하는 시기도 다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게 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편입 인원이 이렇게 발표되면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진짜 문제니까 편입하거나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 수시로 검토를 하고 이게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보통 부담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떨어져도 부담이 없으니까 동기 유발은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향상심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고 이렇게 뭐 학교 가서 재적응하거나 뭐 공부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상황일 뿐이지 충분히 이 편입도 권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재수나 반수보다 편입이 더 안정적이니까 편입을 하세요 하고 편입학원에서 굉장히 답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제 사례로도 예를 들어서 충대 법대 다니다가 고대 법대로 이렇게 편입하기도 하고 근데 제 동기의 하나는
그래서 고대에서 48세에서 고대 출신 변호사가 된 거죠. 총대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있고 흔하게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에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것은 이것도 당연히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순간에 집중이 필요하지만 반수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했죠. 네. 입학하면 1학기 때 휴학이 안 되는 추세예요. 요새는 거의 안 하게 해요. 근데 2학기 때는 휴학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1년 다녀야 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럼 확인해 봐야 돼요. 대학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게 반수는 이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떻게? 3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수강 신청을 하면서 이 반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계획을 짜서 이 1학기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지낼 것인가 라는 걸 잘 정해 놓으면 돼요. 보통은 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같이 친해지라고 4년 내내 달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같이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시간표는 학생이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그래서 3일에 몰쳐서 짤 수도 있고, 다음에 1학년 때 안 배우고 3, 4학년 때 배우는 걸 땡겨서 배우고 4학년 때 1학년 걸 배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 짜는 게 자유롭다는 거를 알고 본인이 이 시기별로 이렇게 1년 계획을 짜서 반수 계획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1년 그냥 무방비로 6개월을 지난 다음에 6월을 지난 다음에 여름방학부터 지내고 휴학한 다음에 하든 아니면 6월 지난 다음에 시간표를 이렇게 짜도 되는구나 하면서 시간표를 정리를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하거나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수를 하면 재수학원 가서 일찍 반수 계획을 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반수학원은 없으니까. 그래서 재수학원에 상담해서 난 반수를 하겠다 하면서 재수학원도 미리 방문해보고 해보면서 1년 계획을 짜놓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기숙사 학원 가든지 재종반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 6개월 동안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잘 안 까먹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살려내는 거 이상을 바란다면 6개월 동안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살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수에 적당한 학생은 어느 과목을 굉장히 잘하고 어느 과목을 실패했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반수를 하는 것이지 이 재수와 다르게 대박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대학을 반을 다녔는데 이 비용하고 재수 비용하고 치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수는 이렇게 했을 때 또 떨어졌을 때 이 대학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도 다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반수를 해서 성공하면 그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활이 아마 계획에 달렸을 거예요. 반수는 계획에 달렸고 이거는 계획에 달렸고 계획 사활이 요거는 영어에 달렸고 편입은 요거는 내신에 달렸어요. 근데 이제 내신도 안 되고 영어도 정시에서 별 소용이 없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도 떨어졌다 했을 때 재수를 하는 거죠. 실수를 해서 안 된 학생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공부를 안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재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박 상승을 노려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의 재수는 계획, 영어, 내신도 아니고 이거는 멘탈이에요. 1년 동안의 꾸준함이 되면 반드시 향상을 해요. 본인이 흔들려서 그렇지 멘탈. 건강하게 멘탈을 유지하는 게 제일 재수의 중요한 점이고 상위 목표를 잡아야 그 상위 목표에 맞는 학습량으로 공부해요. 자기 목표를 좀 더 강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유형 부담으로 치면 학습 양이 늘어나죠. 이렇게 상위 목표를 잡아야. 근데 유형 부담 보면 수능 당일 날에 따라서 이렇게 확확 달라지니까. 그죠? 이 재수를 실패했다면 생활 관리를 실패한 거고 멘탈 관리. 반수는 너무 분산돼서 정신이 실패하고 편입은 동기유발을 못 시켜서 실패하고
수시는 정보를 취합하거나 상대적으로 정직률이 높아서 그죠?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재수는 성과가 확 변동될 수 있고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통은 이제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되죠, 고사가. 그런데 이렇게 반수를 이 대학이 아깝거든 반수를 계약을 하는데 반수도 재수와 거의 맞먹는 만큼의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6개월, 1년 동안 하는 거를 몰아붙여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수만큼 많이 오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실수한 거는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게도 안 될 때 영어가 자신 있으면 편입을 노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편입을 할 때는 영어하고 편입 조건 찾아보면 어떨 때는 요 전 학교에 학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열심히 하다가 편입을 노려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수시할 때 바로 노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재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수하는 건 아니고 수시에서 양식을 내 갖고 일부만 도전하는 거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방법들이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반수는 계획이 필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전문가 한번 찾아서 상담해보는 게 필수적인 요건이고 이 편입도 편입학원 가셔서 상담해보는 게 맞고 요것도 수시 제출을 이게 가능할지 자기소개서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을 한 번씩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것이 나한테 적당할까라는 걸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